여러분, 기업들의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제가 늘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하고 금융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크고 디커플링, 디커플링으로 지금 가고 있다. 탈동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짚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도 실물이 좋아질 거다.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호실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에서는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3분기에 기업들이 실적이 더 나빠질 거다 하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3분기에 가면 실적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코로나19의 상황이 종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코로나에 짓눌려서 기업들 출구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출구가 안 보인다.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은요.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뜻이에요. 포스코 보세요. 포스코 지금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마이너스 25.37%가 27%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롯데케미칼 19.88, 포스코케미칼 11.29, LG건강 생활건강까지도 11.7이에요. 11.07. 한원시스템 10.59. 이렇게 심지어 말입니다. 삼성전자까지도 2.08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까지도. 이게 누가 조사했느냐? FN가이드라고요. 금융정보제공업체 민간입니다. 민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6조 5,212억 원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이게 지난달에 집계할 때요 37조를 예상을 했거든요. 37조 934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36조 5,212억 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1.54%가 감소했습니다. 1.54%. 이게 3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기업들도 더 나빠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비대면 관련 기업들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늘어날 거예요. 비대면 언택트 이코노미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데가 카카오나 이런 데가 대표적인 주자인데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여기는 뭐 비대면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나 떨어진다고요? 11.07%나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깜짝 놀라요. 여기서.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2.60%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식품을 파는 데니까요.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생필품을 파는데 생필품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다. 특히 말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40개. 시가총액 상위 40개 중에 무려 여러분 20곳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시가총액 40위까지 시가총액 40위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중에 전통산업이 엄청난 수를 차지를 합니다. 40곳 중에 무려 20곳이 영업이익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20곳 중에 14곳이 전통산업이에요. 자동차, 전기, 조선, 전자, 화학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산업의 어떤 영업이익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제대로 지금 안 풀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소비망 쪽도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망 쪽도. 이게 심리라는 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 경제 심리라는 것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지갑을 안 엽니다. 지갑을. 요즘은요 젊은이들도 2030도 굉장히 약아졌어요. 옛날에 2030이 아니에요. 부모한테 돈을 다 쓰는 2030이라고 할지라도 아껴 쓰는데 이제는 이골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2030도 고민하고 돈을 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믿을 곳이 없어요. 믿을 곳이. 예, 2030, 4060, 4050, 60 어느 곳이든지 국민들이 믿을 곳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요 정책을 믿거든요. 정부를 믿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부동산은 완전히 개박살 났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정부의 말 저 말이 맞아?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니까 수요망이 깨질 수밖에요. 예. 이게 수요망이 깨졌다는 완전한 징후가 뭔가 하면 물가 상승률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0점대, 0.3, 0.4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은 시중에 3,054조나 뿌려져 있다고 하는데 물가는 0.4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적어도 2%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할 수 있는데 안 올라가.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지갑을 닫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저도 경제를 한 30년 했잖아요. 예, 기자생활 한 30년 하고 저는 공부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경영학 박사 연대에서 이제 경영학 석박사다 교수도 한 12년 뭐 시간 강사부터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데다가 이론도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런 체득적인 지식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봤을 때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네,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민심을 달래지 못하면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에서 온 위기라서요. 이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왜 그런 거 하니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0.4까지 내려가는 거 보세요. 누가 이게 하자 동의한 게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몸으로 느껴서 소비를 안 하고 지갑을 닫은 겁니다. 이게 스스로 느낀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느낀다는 것은요. 누가 선동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면 툭 하고 터졌을 때는 본물처럼 터집니다. 게다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상황이 이러니까요. 예, 정부의 위기가 경제의 위기 같이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예, 이 경제의 위기가 결국은요. 기업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옥죄기 위한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써. 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해서요. 기자생활 30년 했지만 어떻게든 기업의 길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참 이번 정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추가 조정까지 불가피하지 않을까. 기업들의 추가 조정까지 말입니다. 이게 이미 사실상 재확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재확산 코로나19 말입니다. 재확산으로 보고 있으면 그만큼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분기에 9조 4,605억 원에서 이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9조 2,147억까지 2.6% 감소한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뭐. 예, 당연히 SK하이닉스는 떨어지는 거고요. 현대자동차 여기는 뭐 심각합니다. 적어도 10% 이상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25.27%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에 하나.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최대한 빨리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의 어떤 2차 확산, 사실상 2차 재확산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열리고요. 시장이 열려야지 우리는 수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신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업이 신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옥죄기 법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업의 실적은 3분기에도 4분기는 좀 더 가봐야지 알겠지만요. 지금으로 봐서는 4분기도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4분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만큼요. 우리 경제의 어떤 충격은 기업의 충격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듯합니다.